네, 제3지대 움직임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한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24일 만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최고위원은 이번에 창당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겠지만 이 세 분의 역할이 없었으면은 결코 우리는 창당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 분의 활약으로 가장 돈 적게 들고 가장 허례 허식 없고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창당을 한 그런 정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예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표죠. 개혁신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송 의원님, 이제 막 닻을 올렸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제3지대 주역들이 다 이렇게 총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결국은 저는 그 당만 가지고 총선을 끝까지 치를 걸로 보진 않아요. 네. 결국은 제3지대의 다른 세력들과 뭔가 물리적 결합을 할 걸로 봅니다. 사실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당명 자체가요, 1995년에 그 홍성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그 당도 한 2달인가 만에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당시 이제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과 같은 통합민주당이 됐습니다. 네. 그런 전례도 있어서요. 뭔가 이제 형체는 바뀔 걸로 보이는데, 다들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화학적 결합의 여부죠. 특히나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인데요. 저는 화학적 결합은 매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주하고 맥주를 섞으면 소맥이 돼서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주에 물을 타거나 맥주에 물을 타면 맛이 없어져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그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정치권에 널리 좀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본인이 당대표가 아닐 때는 여러 당에서 자신이 속한 당의 당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공격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당이 됐을 때도 과연 거기서 그런 역할을 또다시 수행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결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3신당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개혁신당은 그동안의 신당들과는 좀 다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개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실 지금 개혁신당에 이번에 오늘 창당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원 수가 한 5만 명이 넘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또 30대, 50대가 수도권 30대인데 문제는 저분들이 단 한 명도, 뭐 단 한 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가 다 온라인으로 가입했다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을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이 정치 참여에 대한 동기가 어느 정당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 강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활동성이 탁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IT 시대에 외연 확장을 하기에도 아주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상공사공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역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잘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과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 중에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좀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저는 이 지금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의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지금 이번에 피습범과 관련해서, 피습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양극단의 정치,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낳은 양진영의 대립과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를 악마하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 테러까지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단의 정치를 뭔가 완충하고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의 소구력을 제대로만 딱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성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 교수님 말을 좀 이어받아서요.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이낙연 신당은 신당대로, 또 양양자 등등 이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는 필패입니까? 아니면 차 교수님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 5개 지류가 제가 깎아서 기호 3, 4, 5, 6, 7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최종적으로 기호 3번을 묶이는 게 경쟁력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화에서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마치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자신들이 이제 비례로만 이제 할 수 있는 정당이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그렇게 가면요 비례대표 순번 가지고도 싸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준석 신당이 선도마 역할을 하고 이낙연 신당이 어느 정도 그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여기에 얹혀주고 마지막에 양양자 금태섭이 얹혀주는 형태로 해서 큰 하나로. 빅텐트의 기호 3번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정 자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내놓는 좀 말하자면은 그 센 이슈들,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어려운 이슈들을 지금 대표적인 게 이게 무임승차, 무임차 그런 거잖아요. 무임승차 아니에요? 이낙연 그런 거를 대표하고. 어떻게 그럼 각 정청파 세력들이 이것들을 녹여낼 것인가.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최소한의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많이 나가버리면은 예. 회복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 점은 좀 저도 약간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주 느슨한 형태로 일단 선거는 치르고 보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양당 독식을 좀 깨보자.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죠. 3, 4, 5, 6, 7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 3이라는 그 그늘 아래서 모의에서 설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속도를 낼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출마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정말 이낙연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접고 다시 출마로 갈 것이냐. 호남이든 어디든.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기호 3번을 하려면 기호 3번답게 말하자면 전선을 형성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원희룡, 이낙연 이렇게 형성해 줘야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예. 과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 될 건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명룡대전에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이 인천 개항을 해서 맞붙는 겁니까? 세 분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룡년 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저기 이제 좀 전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인데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대표가 예. 너무 좀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오렌지색의 깃발 들고 오늘이 최고로 피크를 찍는 날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3지대, 제3정당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결정적인 거는 이번 4월 10일에 있는 22대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3년 차에 치러지는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여당에 표를 줄 것이고 못했다고 판단하는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중심의 심판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이제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 성향,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도저히 다른 정파들이 예. 받을 수 없는 정책들을 마구 던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모두 머리를 숙이고 내 밑에 모이라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저분은 뭐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자기 색깔만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제3지대 주역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송 의원님 어떻게 봅니까? 본인의 퍼스널리티가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예. 사실은 그 장애인 차별 철폐 시위 네. 때도 이제 그 장애인 소외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성별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제 성별 갈라치기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노인 무임승차 폐지 관련해서 이런 네. 도발적인 공약을 발표한 것이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본인이 해왔던 일종의 혐오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고 그게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은 뭐 노년층의 표는 없어도 된다 이런 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전략적인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뭔가 굉장히 그 넓은 지지 기반을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뭐 특정 세대 근데 젊은 층이라고 해서 과연 그런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공약을 내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젊은 층도요 다 각자의 아버님 어머님들입니다. 그렇게 혜택이 폐지되는 거 선뜻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3지대 이런 거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정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민주당 중심으로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표를 줘야 됩니까? 있지요. 그런 분들이 네. 계시고 하는데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싫다라면 민주당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무당층 표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 아니 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공천 혁신과 함께 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혁신해 나가는 모습 예.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양당 체제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지 아니면은 제3지대가 깜짝
신승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